자, 2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A와 B가 각각 EH와 H0에서 V0와 EV0의 속력으로 지나고 있대요. 자,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게 H0인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야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B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놓고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mgh0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에 해당하는 값이 B의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0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mm 지워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도 이렇게 지워질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V0의 제곱이 2GH0구나 이러한 식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사실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A 따로 B 따로 한 번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EMGH0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각각 운동 에너지의 형태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 좀 바꿔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V0가 이 GH0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V0의 제곱에다가 이 GH0를 하시게 되면 얘네들은 3mgh0라고 하는 에너지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 GH0를 2분의 1V의 제곱으로 고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2분의 3mV0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B도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 B는 mgh0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0의 제곱이니까 2mv0의 제곱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바꿔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 운동 에너지가 4mgh0 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5mgh0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거냐 하면 GH0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5 mv0의 제곱 이러한 형태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적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1을 통과하는데, 구간 1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거리는 동일하고 시간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속력의 비를 구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로 변했을 때 2분의 3 mv0의 제곱과 2분의 5 mv0의 제곱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은 구간 1에서 A의 경우에는 루트 3v0라고 하는 속력을 가질 것이고, B의 경우에는 루트 5v0라고 하는 속력을 가질 겁니다. 즉 속력의 B는 루트 3대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시간은 속력에 반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루트 5대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3분의 5배가 아니라 루트 3분의 5배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2에서 요 구간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자, 얘네들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한 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저거의 2분의 1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은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높이는 3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2분의 3 H0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3에서 B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간 3은 4mgh0라고 하는 에너지를 빼줄 수 있어야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OMGH0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에서 4mgh0를 빼시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mgh0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mgh0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값은 우리가 아까 해놓은 얘네들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2분의 1 m v0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속력은 v0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번 가시게 되면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일정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A, B, C, D의 운동이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거리도 나와 있어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야 라고 하게 되면 제가 C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5E라고 놓으면 여기에서는 4E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 F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힘 F로 L만큼을 밀어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E만큼 증가해가 되는 거니까 그 앞에는 2L만큼 밀어줬으면 그쵸? 2E만큼 증가를 했겠죠. 그치? 그러면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E였을 것이고 같은 이유로 C, D 구간에서는 3E가 증가를 하게 될 터이니 D점에서는 8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력을 물어보게 되면 D에서가 A에서의 몇 배니 물어봤거든요. D에서가 A에서보다 운동 에너지가 4배다 라고 하는 것은 속력은 2배다 라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걸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속력은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PQR을 지나고 있대요. 물체는 빗면 구간 A를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EE만큼 증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높이가 H인 수평 구간 B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3E만큼 감소를 해서 여기에서는 정지를 했어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들을 갖다가 조금씩 한번 표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점에서는 A의 질량을 우리가 그냥 스몰 m이라고 놓으면 E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을 것이고 Q점에서는 OMGH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P의 에너지의 2배인 mv의 제곱을 했어요. 그 다음에 R점에서는 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와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정지 상태니까 mgh라고 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에너지에다가 이 2가 더해진 것이 바로 뭐에 해당하게 될 거냐 하면 이것이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을 거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의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mgh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gh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일단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2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값은 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 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3mgh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이 2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되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는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저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라지 V를 찾아야 되니까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mgh가 될 때의 에너지가 3,2에 해당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3,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3,2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4mgh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mv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관계를 볼 건데, 자, 요 위에 있는 것을 2에 대해서 변형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2분의 9 mgh 더하기 4분의 3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2분의 1 mgh가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군요. 4분의 1이 되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4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mgh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을 이제 해보게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얘하고 얘의 관계로 가겠습니다. mgh에다가 2분의 1 mv의 제곱을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mgh의 2분의 1 mv의 제곱을 하면 2분의 5 mv의 제곱 플러스 mv의 제곱은, 그쵸? 이것은 여기에서의 mgh도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m v의 제곱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 라지 v는 루트 6 v로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지 v의 값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정리들만 제대로 하셔서 얘네들의 값만 표현들을 좀 해주실 수만 있으시면 26번도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중간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싫은 것 뿐입니다. 자, 27번 보시게 되면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 A에 B를 접촉을 시키고 평형 위치에서 길이 L만큼을 압축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갖고 있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L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만큼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함께 운동하다가 분리가 되었다. 자, 이게 물리2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A와 B가 함께 운동하다가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분리가 일어날 거냐 하면은 평형점에서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평형점은 어디냐? 평형점은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은 지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형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존재를 하고 있을 거냐면 운동 에너지만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순간의 속력이 바로 B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냐면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 평형점에서부터 평형점 이후에 보시게 되면 A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으로의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치?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B의 경우에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V로 일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형점에서의 속력은 V였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와 B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었을 테니까. 즉 평형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전체 4m 곱하기 V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 둘은 서로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V를 구하시게 되면 그래서 3번 값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한번 계산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부터 다음 영상 갈게요.